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석 광주시장이 유족의 빈소 비공개 요청에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를 공개해 논란입니다. 이 시장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문재인이 보낸 조화가 눈에 띄었는데 의도적이고 계획된 촬영 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또 평화 타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연설보다 주호영 국민의힘당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문수색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이 문재인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려다 말았습니다. 문재인의 연설을 끝까지 들은 국민의힘당, 그 배경엔 박병석 국회의장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가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들이 임명한 총장을 해임하는 건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감찰 결과 단 하나의 문제라도 나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 제청 수순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중국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의 공식 계정을 마련하고 정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틱톡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압력을 받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29일 오늘도 뉴스데일리 베스트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는 문재인이 취임 이후 5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이란 정부의 예산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는 그런 연설을 말하는데요. 보통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10월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6월에 이루어집니다. 이 국회 시정연설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대부분 취임 첫 해에만 대통령이 직접 하고 그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연속 시정연설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또한 계속해서 시정연설에 본인이 직접 나서면서 예전 관행이 깨지고 있는데요. 항상 시정연설이 있고 난 뒤 시정연설문의 내용보다는 그날의 해프닝과 에피소드가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어제 문재인의 시정연설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소식을 이미 접하셨겠지만 난데없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경호원의 몸수색이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요? 일단 어제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장 접견실에 입장을 하려는데 수색을 하려고 하길래 야당 원내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를 수색한 적이 있느냐, 수색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하니 휴대폰이 있다 그랬더니 휴대폰을 만지고는 바로 몸 전체를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간담회 갈 수 없다 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본회의장에 있으니까 바로 경호부장이라고 하면서 와서 현장 직원들이 잘 모르고 실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직원의 실수라는 게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이미 명단이 나와 있을 테고 앞서 입장한 대법원장, 국회 부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 다 수색했는지 확인해보면 알 겁니다. 곤란한 질문을 드렸고 또 그 자리에서 곤란한 발언을 할까봐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이면 대통령을 수용하라! 국민의 요구다!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특검법 진실이면 대통령을 수용하라! 앞에 나오세요! 앞에 나오세요!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의 시정연설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연설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이 광경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다선 의원으로 국회 경험이 많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장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올 때 정진석 의원님 간단히 얘기해서 그 의장하고 각 당 대표들하고 간단히 티타임을 가져요. 그때 수색을 하고 제지한 전례가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아주 이례적인 거 오늘 케이스인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측에서는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 노골적 모욕이라는 어떤 격양된 반응이 쏟아졌는데, 이에 반해 청와대는 이전 정부에서 만든 경호 지침상 당대표와 동반하지 않은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서 20대 여직원이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대로 처리를 했다. 자, 그런데 왜 경호부장은 현장 직원들이 잘 모르고 실수를 했다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습니까? 자, 지들 말대로 규정대로 처리를 했는데 말이죠. 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도적 도발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듯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아무리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들 제1야당 원내대표의 얼굴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모르고 그랬을까? 자, 이 상식적인 의문 한 가지와 이미 당대표격인 김종인 위원장이 불참한 것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 갈 거라는 걸 얘네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경호처 상부에서 담당 경호 직원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저제 많은 분들이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시면서 몇 가지 여론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 문재인 청와대의 치졸함을 탓하시는 분들. 둘째, 국민의힘이 애처롭고 그저 안타까우셨던 분들. 자, 마지막, 국민의힘을 오히려 질타하셨던 분들. 대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가 혼재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설명이 필요 없겠고, 마지막 국민의힘을 오히려 질타했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 듯 싶습니다. 니네가 오죽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런 무시나 당하고 있냐, 이런 마음들이시겠죠. 자, 저 또한 그랬는데요. 당대표격인 김종인 위원장이 불참하기로 했으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깔끔하게 그 자리에 안 갔으면 될 일입니다. 결기를 보여주려면 확실히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면 깔끔하게 환대를 하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대처했다가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당체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홍준표, 김성태 지도부가 미웠어도 단식 농성하면서 낮아가면서까지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을 때 애잔한 마음이 들었고, 아무리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가 무능했어도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고 단식 투쟁했을 때,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할 말을 다 해줄 때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주호영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당을 이끌고 있는 건지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백석밖에 안 돼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먹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기신 걸 제가 봤습니다. 백석밖에 없는 게 아니라 백석씩이나 있다. 대여 투쟁을 하려면 확실히 하던가 아니면 시중에서 말하는 대로 민주당 이중대나 하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는 직업 국회의원, 공무원 국회의원이나 하던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자식이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들어왔을 때와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싶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지난 대정부 질문 기간 때도 편파적인 국회 진행으로 도마에 올랐었죠. 자, 그런데 어제 국회의 한 축인 제1야당 대표가 수모를 당했는데도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항의보단 간단한 유감 표명만 하고 야당에겐 예의를 갖춰달라고 읍소했죠. 국회 시정연설 하루 전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놓고 망설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 야당 자리에 앉아 문재인의 연설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저처럼 국민의힘이 생각을 바꾼 데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설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박병석 국회의장의 설득이 알려진 건 누가 박 의장을 미화시키기 위해 언론에 이 내용을 흘렸다는 말이 되겠죠. 박 의장이 국민의힘 측에 어떤 말을 했길래 국민의힘이 생각을 달리 했는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인사들에 따르면 박 의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에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 장면을 거론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선 직후 민주당 쪽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항의의 의미로 박 대통령이 퇴장할 때 일어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을 향해 열렬하게 기립박수를 친 새누리당 의원들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부분은 자리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는데요.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태도는 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장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당 소속 조경태 의원과 사실상의 나홀로 기립이었는데요. 박 의장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당시 상황을 풀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나도 당의 방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립한 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회의 일원이자 국회 부의장으로서 국가 정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품격을 발휘해 문 대통령과 여당을 예우해달라. 특검 관철을 이유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거부한 전례도 없었다는 점도 감안하면 좋겠다. 이런 박 의장의 조언을 듣고 국민의힘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국회의장의 말보다 지지층의 말을 천금같이 여기는 국민의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지난 26일 사실상 마무리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무색하게 한 그야말로 맹탕국감으로 끝이 났습니다. 굳이 여권 지지 성향 국민들과 야권 지지 성향 국민들의 만족도를 따져보자면 보나마나 여권 지지 성향 국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을 텐데요. 그 이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한 채 야당의 증인 신청을 무력화했고 방탄국감에 홍위병으로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이 되지 않은 핵심 증인 및 참고인이 무려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와 서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당직사병,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 관련자,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또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인사인 한동훈 검사장은 국감 출석을 자청했는데도 본인이 나오겠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고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이모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개인적 사유를 들어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자, 때문에 해도 너무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야당의 증인 신청을 틀어막는 것 말고도 청와대의 야당 무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전날인 28일 저녁 떼거지로 국감에 못 나간다고 일방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전날인 28일 저녁 떼거지로 국감에 못 나간다고 일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청와대 참모진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유현상 대통령 경호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7명입니다. 국회 운영위에 따르면 김종호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야당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몸수색을 한 청와대 경호처 책임자들도 국감에 불출석한다고 했다는데요. 유현상 대통령 경호처장은 요인 경호와 24시간 특정지역 경호 경비를 총괄 지휘하는 임무 특성, 지상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은 대통령 경호 임무 수행을 직접 현장에서 통제 조정하는 임무 특성을 이유로 됐다고 전해집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지난 13에서 17일 미국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등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며 코로나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대면회 등이 제한되어 부득이 국정감사 참석이 불가하다고 했고,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은 서 실장의 해외 출장 수행단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습적이고 석연찮은 불출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지금껏 가타부타 출석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가 국감 전날 저녁에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연결식과 발인이 28일 오전 엄수됐습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연결식은 이수빈 전 삼성생명 회장의 양력보고와 고인의 고교 동창인 김필규 전 KPK 회장의 추억, 추모 영상 상영, 참석자 헌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필규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이건희 회장보다 승어부를 한 인물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뒤 이건희 회장과 유족, 친지 등을 태운 운구 행렬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며 임직원들과 마지막 이별을 보냈습니다. 운구 행렬은 이건희 회장이 사제를 털어 일군 기흥 화성 반도체 사업장으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고 이건희 회장은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나온 임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본산지인 이곳은 1983년 이병철 선대 회장과 함께 이건희 회장이 직접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착공해 준공식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애착이 깊은 곳입니다. 삼성 사업장을 뒤로한 이건희 회장은 마지막 종착지인 수원 가족 선산에서 영면했습니다. 수원 선산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부모와 조부가 잠든 곳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제작진은 구독자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건희 회장님의 발자취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해준 이건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빈소를 찾아간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조문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빈소 풍경을 공개하지 않았죠. 누구보다도 빈소를 사진에 담고 싶은 언론사들도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빈소 사진을 기사에 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진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통해 공개된 것인데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시장이 이 사진을 찍어 올린 진짜 의도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유족의 뜻을 무시한 채 지 멋대로 공개한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문재인이 보낸 조화가 함께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조화가 사진 속에 담긴 건 이 시장이 일부러 의도해 촬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을 구도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어색하죠. 이 시장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찍은 게 아니라 굳이 문재인 따위가 보낸 조화까지 사진에 담아내기 위해
카메라를 우측으로 틀어서 불균형적으로 촬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의 사진 공개와 그 의도에 대해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인과 개인적 인연도 없으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다니 깨알같이 문재인 잘 나오게 찍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 결국 이 시장은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서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했어도 이용섭의 개념 없는 행동과 문재인의 아부를 떨어댄 짓은 이미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언론사 기사를 통해 역사에 길이 남게 됐습니다. 문재인에게 잘 보이려다 비난받은 이 영광을 이용석 광주시장은 영원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작전 실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미애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선 감찰 후 해임 건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가 먼저 윤 총장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면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해임 건의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은근슬쩍 압박했지만 여의치 않자 꺼내놓은 해임 카드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였던 28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은 법사위 일부 의원이 추 장관에게 감찰 후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를 통해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임명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만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잘못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면 그때는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윤 총장의 해임은 서재휘 모친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결정되면 추미애의 제청으로 문재인이 해임합니다. 문제는 윤 총장과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이 여러 건이라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부터 아임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사와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이 정상적 보고 절차를 거쳤는지 감찰을 진행 중이고 전날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초기 대응을 두고도 윤 총장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감찰 결과를 지켜본 후 윤 총장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감찰 결과가 부적절하다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법무부가 하나만 걸려라식 감찰을 남발하며 해임 건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는데 장관이 장관급 인사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칼자루를 쥔 사람 마음대로라고 질타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 리서치가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6명의 대표적인 국무위원 중 교체해야 할 인물을 꼽아달라고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뒤따라 거론된 교체 대상은 13.3%의 득표율을 보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개선안을 언급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임 건의가 올라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5%의 득표율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펀드 사기 사건과 검찰총장 처갓집 관련 사건에서 윤 총장의 사건 지휘를 중단시키고 추 장관이 직접 지휘 관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반대로 적절하다고 답한 이들은 37.7%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코로나로 잠정 중단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의 의견을 청취하는 전국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만 이번 간담회는 규모를 대폭 축소해 대검, 고검사나 지청은 제외했는데요. 윤 총장의 지방검찰청 방문은 지난 2월 13일과 20일 부산고검지검, 광주고검지검을 각각 찾은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자, 그간 외부 활동을 자제해온 윤 총장이 8개월 만에 공개 외부 일정에 나서는 것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며칠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규섭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으로 밀어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뉴스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교력의 한계일까요? WTO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유 본부장이 경쟁자인 나이지리아 오콘조이웰라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TO가 오콘조이웰라 후보에게 WTO를 이끌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WTO의 이런 제안은 지난 19일부터 164개 회원국 상대로 진행해온 비공개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자, 이번 선호도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두 후보가 각각 몇 개국의 지지를 얻었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우세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다만 WTO 사무총장 최종 선출이 WTO 회원국 간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 결과가 곧바로 당선으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일본도 나이지리아 후보 쪽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유럽연합도 전부 나이지리아 쪽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은 유명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일부 해외 공간에 전문을 보내 주재국 정부가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데요. 이 전문은 해당 정부가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오콘조이웰라 후보 대신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넌지시 얘기해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틱톡을 통해 미국인 1억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서 틱톡 운영권이 미국 회사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으면 자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죠. 틱톡은 국내에서도 아동정보, 불법 수집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1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자, 특히 지난 8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틱톡과 관련해 앞으로 45일 이후 모 회사의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의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만큼 미국이 중국의 틱톡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문재인의 한국입니다. 청와대가 중국 앱 틱톡의 공식 계정을 마련하고 정책 홍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청틱톡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는 문재인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첫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또 다른 영상 3개에 100% 누구나 다 아는 그분 등장,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합니다 등의 문구를 넣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된 문재인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는데요.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틱톡 홍보를 시작하면서 사전 홍보 콘텐츠 4개를 우선 공개한 것입니다. 자,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와대 틱톡 계정 팔로워는 계정 생성 하루 만에 3,375명을 기록했는데 LG U+의 화웨이 사용에 입장을 내놨던 미국이 청와대의 틱톡 사용에는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북한이 꼽혔습니다. 영국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95개국에 대한 긍정과 부정, 중립적 인식의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 중 65%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란 56%, 이라크 52%, 중국 49%, 러시아 4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63%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조사 대상국 중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유고부는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성적과 미국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을 고려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6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일지 모른다고 일갈했습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가 부산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정규재 대표는 지난 27일 김문수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으로는 대권 탈환을 할 수 없다면서 보수 전체의 재건축, 판짜기를 다시 하기 위해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규재 대표는 출마의 변으로 지금 이대로는 보수가 절대로 정권을 찾아올 수 없다. 국민의힘 당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분노를 담아낼 수 없고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에너지원이 되지 못한다면서 보수 전체를 재건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이현주, 박형준, 이진복 전 의원, 서병수 의원 등과 경선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규재 주필은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좀비정당이라면서 거기 들어가서는 보수 전체를 재통합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희한하게도 각종 시민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우파 정당보다 좌파 정당들에 가깝죠. 이 부분은 우파 정당이 좀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유대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대구 지역 22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다른 지역 단체들에게도 단절에 대한 사실을 알려나갈 방침이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강혜국 기자의 리포트 들어보시겠습니다. 22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의 이름으로 민주당 대구시당과의 대화 등 관계 단절을 선언한다며 민주당 대구시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다른 지역단체에도 단절에 대한 사실을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좌파 정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시민단체들이 집단적으로 민주당 대구시당을 비판하고 단절까지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연은 지난달 2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달서구 의회 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였는데요. 시민단체 회원들은 당 입장을 묻고 항의도 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기자들도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구시당 모 간부당원이 시민단체가 민주당에 도움 준 것이 뭐가 있냐. 여기는 당원들의 집 우리 집이다.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예의를 갖추어라 등의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이후 이들 시민단체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당 대구시당에 보냈고 공개 질의를 하고 규탄 성명도 따로 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답변도 별도의 대응도 없었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에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여성회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여성회 전화, 장애인지역 공동체 등이 참여합니다. 2005년 발족한 시민단체로 개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권력 감시 등 대외적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로 힘을 모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의 유족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문재인의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공무원 이 씨가 월북한 것이라는 해양경찰과 서욱 장관의 주장이 더욱 강해지자 그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한 것인데 공무원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생의 사건 조사 결과를 정부가 유린했다며 문재인에게 쓴 상소문을 청와대 앞에서 읽었습니다. 어제 28일 이 씨는 상소문에서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늘 말했다며 하지만 기회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과정은 처참히 찢어졌으며 결과는 무자비하게 유린당했다고 규탄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실종 당시 기초 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조류를 그렇게 잘 분석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동생을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이 씨가 도박빚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잦은 월북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로지 한 달 동안 통장 거래 내용만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 분석이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해양경찰은 월북이라는 증거가 다수가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무궁화 싶어 직원들의 진술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이 씨는 실종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매번 다르고 자료를 공개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경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동생에 대한 조사를 해경이 맡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래지 씨는 문재인에게 보내는 상소문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도 믿지 못하게 된 이 씨는 국방부와 해경의 청와대 보고 내용과 문재인의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서류와 지시한 서류, 9월 28일 수석 보좌관 회의 때까지 청와대가 보고받은 내용 중 남북 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로 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입니다. 이 씨의 법률 대리인 김기훈 변호사는 청와대도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 당시 청와대가 실종 공무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보호 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만큼 청와대가 유족이 청구한 이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길 바라지만 이것조차 조작해서 공개하진 않을는지 염려가 됩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좌파 조희연의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전교조 출신 인사 등 5명을 5.18 맞춤형 특별 전형으로 교직에 특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채용 때와는 달리 특별히 5.18과 관련해 인정받은 사람, 사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애쓴 사람을 채용 대상으로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합격자 중엔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교사도 있었습니다. 운동권 관련자들의 특혜 문제, 대학 입시도 모자라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직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이 민주화운동을 채용 대상으로 내세워 합격한 교사 5명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교조 교사입니다. 2명은 전교조 활동 이력 등으로 민주화 유공자 판정을 받았다고 지원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일부 인사는 보수정당 대선 후보의 과거 경력을 캐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는 교육운동가로 시민단체가 학교에 무엇을 바라는지 전달할 것이라고 지원 서류에 적었습니다. 나는 좌파인이 뽑아달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교직에 있는 작자가 지원 서류에 대선 후보 뒷조사한 일을 대놓고 써내다니. 요즘 대한민국엔 믿기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포용 관점에서 특별 채용을 했다고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조희연지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특별 채용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일부 대학은 대입수 시 전형에서 운동권 관련자라는 이유로 그 자녀 119명을 대거 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었죠. 간만에 정권을 잡아 정신을 못 차리는 미치광이들이 5.18 기득권을 세습화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운동을 열심히 한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 취업, 의료 양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려는 행동지침이 가속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서울 인원고등학교 졸업생이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 이정민 부장판사는 인원고가 최근에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인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다만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 조치는 각하했습니다. 최군이 이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30여 년간 아무도 지적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K교사의 일대기는 그동안 있어왔던 교육 현장 사육의 집약체이며 인원고를 정치적 사육소로 만들어 본인의 정치활동에 뿌리를 교육 현장에 박아놓고 조련하고 사육하는 사육소의 데모입니다. 지난해 최군을 비롯해 인원고 학생들은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한 교사가 반일 문구가 담긴 선언문을 쓰고 이를 신체에 붙이고 달리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얼굴과 목소리가 나온 다른 학생들이 최군을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는 지난해 12월 최군에게 사회봉사 15시간, 서면사과, 특별교육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최군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입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반일운동을 함께하는 고등학교 교사,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학생들의 승소 소식은 반갑지만 이런 교사들부터 싹 다 청산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버팀목 또 지킴이가 되어주시는 스패너 관리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민앵커 그리고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